안녕하세요. 이즈살롱의 이문경입니다. 오늘은 덴탈위키의 김소원 대표님을 초대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덴탈위키 컴퍼니 대표이고요. 그 이전에는 여러분 다 아시는 덴탈위키 카페 주인장이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한국의료경영교육협회를 만들어서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덴탈위키의 역사가 참 오래됐어요. 그렇죠? 나름 그러네요. 네, 찌꺼기에서 거의 최초의 지식 커뮤니티가 아닐까 싶기는 한데 맞죠? 한 두 번째쯤 될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역사가 진짜 깊네요. 그 창립자로서 덴탈위키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과거는 딱 이유가 간단했어요. 제가 지방에서 실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뭔가 서류를 검색하거나 자료를 얻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그걸 얻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게 첫 번째 이유여서 그래서 치과인의 백과사전이라는 컨셉으로 가서 뭔가 이렇게 장이 됐을 때 검색하면 저희 카페가 무조건 나왔을 거예요. 서류를 맞아요. 오픈했었고요. 제가 시작할 때는 카페가 정말 이게 될까 하는 시점이었다면 지금은 카페라기보다는 좀 더 즉각적인 채널들이 훨씬 더 지금은 호응을 얻고 있죠. 네. 미래는 아직 네.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라기보다는 사실 그거는 흐름으로 저는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흐름에 맞게끔 빨리 캐치해서 간다면 또 미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는 좀 전문가분들이 많이 집중해서 모이는 곳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만큼 배출한 이 훌륭하신 분들도 덴탈위키에서 참 많은 것 같고요. 되게 거쳐가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쵸, 너무 많죠. 저희가 강사 과정이라고 한 게 한 11년 전부터 네. 치과 전문 강사를 배출했으니까 네. 그 1기부터 지금 21기까지 하고 잠깐 쉬고 있거든요. 저희 또 계속 하지도 않았고 1년에 딱 2기수만 해서 가는데 네. 지금은 치과계 제가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진짜 많아져 있던 것 같더라고요. 네. 대표님은 사람의 심리에 대한 안목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관련된 연구나 강의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사람 심리에 대한 남다른 탐구 이런 것들을 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우선은 제가 치과 생활하면서 느낀 거는 원장님들이 관리자한테 원하는 건 딱 사람 관리였어요. 이게 뭐 환자 관리, 직원 관리, 그다음 원장 관리 그걸 원하는데 그 관리를 하라는 게 너무 어떻게 보면 기준이 없잖아요. 네. 그 기준을 좀 잡을 수 있는 무언가 찾아야겠다 했을 때 심리가 우선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심리를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배워서 전달을 좀 잘할까 싶어서 전 초기에 한 2003년도부터인가 MBTI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시작은 네. MBTI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뭐 NLP나 교류 분석, 뭐 애니어그램 이렇게 진단하는 디스크는 당연히 이제 치과계가 제일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비진단 쪽 검사까지 간 것 같아요. 그 비진단은 그러니까 뭐 체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뭐 생년월일 넣으면 딱 나온다거나, 아니면 카드를 뽑아서 한다거나. 그러니까 저도 직원들이랑 제가 타로를 워낙 좋아해서 네. 직원들하고 뭔가 얘기할 때 카드라는 거 썼을 때 힘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다양하게 접하면서 알게 된 건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내는 데는 어떤 도구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맞아요. 패턴이 있구나. 이걸 알아채주면 좀 더 빠르겠다. 뭐 이런 걸 알았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중간에 교육이나 컨설팅으로 들어가면은 마음을 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게 어떤 마음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네.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러게요. 빨리 탁 터치해서 당길 수만 있으면 사실은 그 다음에 깊게 들어가는 건 좀 더 쉬울 수 있는데 그 라포가 너무 오래 걸리면 시작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 흥미롭잖아요. 맞아요. 저도 막 해보고 싶고 당장 그런데 맞아요. 되게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표님이 다양한 그런 심리 도구를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게 다양한 심리 도구를 가지고 계신 만큼 또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적용들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억에 남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활용했을 때 재미났던 사례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저희가 무료 교육을 좀 많이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작은 치과, 그러니까 체어 10대 미만, 그리고 네. 원장님 한 2분 미만인 병원은 저희가 무료로 강의를 하러 가요. 네. 그런 제도가 있는데 갔을 때 딱 1시간이나 1시간 반 안에 이 집단의 어떻게 보면 이 조직의 어떤 마음을 열어주는 게 제일 크거든요. 그걸 할 때
제 썼던 방법 중에 기억나는 건 이제 솔라리움 카드라고 카드를 쓰는 거였어요. 우선 이거는 엎어놓은 건 아니고 딱 펼쳐서 다 보여지는 카드에서 네. 본인들을 뽑아내는 거였는데 질문이 그거예요. 두 가지인데 처음에 내가 자격증을 땄을 때 혹은 첫 입사했을 때 느낌을 표현하는 카드랑 지금 현재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카드를 뽑으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얘기를 딱 나눠보면요. 네. 사람들의 자기 첫 마음을 기억을 하면서 좀 많이 우세요. 열죠. 아, 내가 조금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 압력을 준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과거와 그다음에 지금을 생각하면서 그 차이를 느끼게 해주는 것도 있고요. 제일 좋은 건 제가 원장님을 항상 제일 마지막에 해드려요. 왜냐면 평소에 원장님들이 본인 마음을 말할 상황이 없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엄해야 되고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원장님 딱 말씀하시면 직원들이 원장님의 마음을 알아서 좀 서로 이렇게 확 이렇게 뭉쳐지는 그런 화합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그때 끝나고 나면 뭔가 끈끈함이 느껴지는 그 분위기를 느낄 때 가장 좀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장님이 우셨던 경우는 없나요? 있었어요. 정말요? 남자 원장님인데 어머. 살짝 눈시를 펴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직원들한테 조금 오해받고 있는 상황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본인이 나서서 말하긴 힘들었는데 다 하나씩 말하면서 오면서 원장님도 직원들을 오해한 게 있어서 알아채고 마지막에는 나도 미안하다라고 하시면서 나도 이런 면이 힘들었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좀 다 같이 눈시울이 이렇게 붉어졌던 그러니까 서로 우리 말하자면 의사소통의 문제다. 맞아요. 그거를 맞아요. 이제 말할 기회를 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면은 실제로 실장님들도 이런 도구를 통해서 직원들의 마음을 좀 이끌어내거나 화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제일 좋겠어요. 실장님들이 좀 심리 공부를 하나쯤은 해서 네. 자기만의 무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아니어도 사실은 노력은 좀 하시면 세상에 좀 쉬운 것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는 직원들이랑 얘기를 하려면 항상 상담실로 그쵸. 취조하듯이. 상담실로 좀 와볼래?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임 실장님이 상담실로 부르면 엄청 혼나는 거고 엑스레이실로 부르면 조금 혼나는 거고 이 스텝실에서 부르면 뭔가 각오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는 중간 관리자나 원장님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뭔가 부담이거나 유쾌한 일이 아니구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거를 저는 극복하고 싶은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네. 전 극복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많이 하면 잔소리, 상대가 말을 많이 하면 그건 제가 듣는 사람, 상담자가 될 수 있어서 네. 그러니까 질문을 적절하게 잘 던져주고 그들이 말할 수 있게끔만 딱 열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지더라고요. 그러게요. 근데 저는 또 이런 질문이 갑자기 생각나요. 이제 그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 마음을 또 다독여줘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못하면 어떡하죠?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저는 뭘 믿냐면 네.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정리하는 힘이 있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본인도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좀 더 나은 생각들을 또 내놓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감정을 다 쏟고 나면 그 다음엔 다음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걸 많이 봐서 그들을 좀 믿어요. 어쩌면은 그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 자체가 그들한테는 좀 힐링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마치 무한도전 때 무한도전에서 왜 그런 거 있었죠. 서로의 속마음 나 그때 너한테 이렇게 서운했다 그러면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요것만으로도 그런데 내가 뭔가 털어놨다라는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뭔가 꼭 솔루션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없이 일단 시도해봐도 괜찮겠네요. 그럼요. 솔루션이 없는 것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멋진 말씀입니다. 가르쳐주세요. 네. 여기서 제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저도 이런 심리 도구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저희 지난주 일요일도 강의했었는데 도형심리? 네. 했어요. 가장 간단하게 하면서 바로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상태를 확 드러내주는 게 있어서 그게 좀 쉽지 않을까 싶네요. 저 한번 그러면은 좋아요. 해주세요. 네. 그러면 네, 보시면 진단지 동그라미, 세모, 네모, S가 있어요. 네. 도형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3번을 그려요. 그리고 나머지 3개는 한 번씩만 그리시면 돼요, 안에서. 네.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딱 제가 재볼게요. 시간도 중요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너무 간단하다는 걸 알려주려고. 진짜 이걸 찍으셔야 되는데 이런 분 처음이에요.
네, 지금 딱 55초 걸리셨어요. 멋있다. 뭔가 멋있어. 우와, 근데 저 이거 그리면서 점 찍어서 연결한 사람 처음 봤어요. 와우, 정말 지금까지 처음 봤어요. 그냥 그리는 법이 없는 사람이야. 정확한 사람이야. 우선은 딱 그림 보시면 지금 삼각형 선택하셨거든요. 네. 이거를 의미는 정말 일중심적인 사람이다. 나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일인데 그거를 같은 크기로 네. 3번을 그리셨어요. 네. 일단 겹침이 많았거든요. 네. 내가 뭔가 이거에 대해 개발하고 싶다는 욕구가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겹쳐진 게 많은 건. 그리고 근데 이게 삼각형을 이렇게 어느 방향에서 별처럼 입으로 만들어내신 느낌이 좀 있긴 해요. 맞아요. 대칭이긴 한데 네. 별을 만들고 싶어 하셨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일에 대한 욕구가 이 큰 네모를 다 꽉 채웠기 때문에 정말 삶의 지금 제일 모든 집중은 일이다. 그쵸. 모든 걸 걸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요 작은 네모가 마음이거든요. 네. 마음에는 사실은 지금 동그라미 안에 S가 있는데 지금 인간관계에 대한 조금 두려움이 조금 숨어 있어요. 혹시나 예민함이 있어요. 인간관계 혹시나 해칠까봐 아니면 인간관계에 내가 지금 조금 어떡하지라는 느낌을 갖고 계신 게 마음에 숨겨놓고요. 네. 이 모든 걸 이렇게 밖에 네모를 한 번 더 그리셨거든요. 네. 내가 안정을 위해서 몰입하겠다는 힘을 이 모든 걸 딱 모았어요. 나 이 일을 안정적으로 해서 몰입해서 딱 만들어내겠다. 안정적으로. 이게 네모가 안정을 말하거든요. 그거를 딱 드러냈어요. 신기하다. 우와. 현재의 마음 상태. 진짜 신기해요. 네. 그래서 도형심리는 딱 이게 무의식을 내가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걸 딱 드러냈을 때 이걸 읽어낼 수 있는 건데 도형이 4가지밖에 없잖아요. 네. 너무 간단하고 네. 체크하는데 1분도 안 걸리고 30초 보통 걸리시거든요. 아까 점 찍으셔서 1분 걸리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러면 어떤 마음이니? 그러면 이렇게 제가 삼각형을 크게 그리셨어. 제가 대표님이니까 안 여쭤봤지만 보통 질문을 해요. 너에게 지금 일이란 어떤 의미니? 라고 물어봐요. 그럼 얘기를 해주세요. 한참 듣다가 그거에서 좀 더 깊게 질문을 들어가는 코칭적 질문을 하면 이제 본인이 스스로 좀 정리되시는 게 있어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점 찍은 사람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떤 심리인가요? 그러니까 삼각형을 점을 찍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 일에 대해서 좀 뭔가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나 이거 정말 잘해내고 싶다를 또 삼각형을 같은 크기를 그리기 어려운데 삶의 그 크기에 다 채워넣었거든. 저 진짜 간절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저 진짜 다 걸고 몰입하고 있는 상황이라. 근데 이게 도형에 나온다는 게 전 진짜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죠. 네. 나도 당연히 첫 도형을 저거 하실 줄 알았거든요. 네. 세모는. 네. 그 딱 선택을 하시는 순간 그래 역시 근데 예상 외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가끔 있죠. 네. 그런 분한테는 사실 이거는 도구지 너 이래 라고 하면 이게 점쟁이잖아요. 그쵸. 그런 건 없거든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런 게 너한테 어떤 의미니? 라고 물어보거나 이유가 어떤 이유였어? 라고 물어보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자기 길 그때 콕 찔린 듯이 말하기 시작해요. 혹은 진짜. 이유가 없더라도 묻는 순간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뭔가 마음의 응어리가 있거나 약간 나만의 뭔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눈물이 나겠어요. 하다 보면 자기 생각을 이렇게 털어 나오는 게, 그러니까 내어 나오는 게 너무 사람마다 어렵거든요. 그걸 내어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본인이 본인에 맞춰서 이제 풀어내는 것 같아요. 자꾸 반복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람을 보는 안목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심리적인 도구를 또 많이 활용하시고 계속 사람들 간의 이런 관계들을 형성하시니까 더 그런 것 같긴 한데 이 아까 얘기했듯이 덴타르키에서 배출한 인물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 중에서 어쨌든 내가 목적한 바를 결국은 이뤄내는 분들 그런 분들은 대표님의 안목으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 길을 명확하게 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주관이 뚜렷해요. 내가 이걸 하고 싶어. 근데 아직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라는 사람 열정이 좀 남다르거나 거기에 하나 더 나만의 스킬을 명확하게 갖고 있는 사람 내가 뭐 사람들한테 정말 좋은 어떻게 보면 선배가 되고 싶다. 네. 그게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좋은 롤모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나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이것만은 정말 내가 최고가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분들은 무조건 되더라고요. 그리고 끈기가 있어야 돼. 저는 잠깐 반짝거리는 분은 정말 많이 봤어요. 네. 그러니까 강사 과정을 하거나 컨설턴트가 되겠다고 오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열정 무조건 있어요. 네. 내 조직에서는 1등인 거야 이미. 나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딱 나와보면 내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똑똑한 친구도 많고 본인과 비슷한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이기려면 끈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해내겠다라는 그게 있으셨어요. 저는 그때는 무작정 진짜 그냥 열심히 닥치는 대로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는 약간 내 길을 못 찾는 것 같다. 이렇게만 하다가 과연 끝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다들 나만의 컨텐츠가 하나씩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나는 나를 내세울 만한 게 뭐지? 다 조금씩은 잘하는데 특출나게 또 잘하는 건 없는 것 같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결국은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찾았는데 이 관점에서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또 후배님들을 보면 일단은 열심히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나중엔 그 안에서 뭔가 또 찾아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꾸준한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너무 중간에 나와버리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이게 되게 교과서적인 말이기는 한데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떤 기회라도 찾아오거나 어떤 것들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거나 그러는 것 같아요. 대표님은 정말 많은 병원과 많은 원장님 그리고 중간 관리자 스텝 이렇게 다 만나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특징들이 좀 보이실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규모와 상관없이 잘 되는 병원 또 안 되는 병원 이런 것의 특징이 좀 있을까요? 있죠. 네. 우선 잘 되는 병원은 첫 번째로 원장님이 운때가 좋아야 돼요. 그건 확실해요. 개원을 해도 같은 준비를 해도 그런 좀 준비되었고 네. 준비도 되어 있지만 본인 운도 제일 중요해요. 제가 나이 들어보니 운칠기삼이란 옛날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두 번째가 그 운을 만들어내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원장님과 좋은 파트너인 실장이 만났을 때예요. 네. 그 시너지가 딱 하면 병원 무조건 이분 성장기에 딱 도약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원장님들이 이렇게 성장하셨다가 딱 매너리즘 빠졌을 때는 아무리 좋은 실장이 오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원장님은 정말 준비되어 있는데 네. 그런 실장님들은 귀하잖아요. 없으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하다가 멈추게 돼요. 그래서 전 잘 되는 병원은 좋은 파트너들이 모였을 때 좋은 사람들이 최소 2명에서 3명이 모이면 그 병원은 된다고 봅니다. 네, 그게 참 운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쉽지가 않겠네요. 내가 그렇죠. 열심히 한다고 뭐 되는 게 아니니까. 안 되는 병원은요, 실장님이든 원장님이든 특히 원장님이 사람을 안 믿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직원들이 왔다가 가는 업계잖아요, 저희가 네, 자주.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정말 애정을 많이 줬다가 맞아요. 지금 떠나는 걸 경험하시면서부터는 사람을 믿지 않기 시작하세요. 원장님들도 상처를 받더라고요. 상처받죠. 이해가요, 정말. 왜냐면 마음을 줬기 때문에 맞아요. 마음을 잘 안 주는 분들이 마음을 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부터는 사람이 누가 와도 믿기 시작하지 않으면서부터는 병원이 안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그 마음이 환자한테도 전달이 되거든요. 결국은 사람인 것 같아요. 잘 되는 병원과 안 되는 네. 병원은. 그래서 이별을 해도 아름답게 이별을 해야 그럼요. 상처가 덜 남는데 참 근데 또 그게 쉽지가 않은 게 보통은 이별을 할 때 서로 감정적인 부분이 상해서 또 이별을 하니까. 맞아요. 그쵸? 제가 딱 병원에서 제일 먼저 가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퇴사자들한테 선물 주는 거. 퇴사할 때 꽃다발이랑 선물을 챙겨주는 걸 꼭 했으면 하고 바래요. 그러니까 입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퇴사를 잘 시켜줘야 그 친구도 어떻게 보면 원장이 병원이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서로 그런 건데 그런 감동 포인트나 그동안 수고했다는 거에 대한 표현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떤 피드백이 있겠지만 거기서 만약 내가 감수하거나 직면해서 봐야 될 내 모습이 있으면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또 가게 되면 인연이 다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 인연에 맞는 데를 가겠지라고 봐주시면 서로 마음 편할 것 같아요. 대표님이 예전에 어떤 상황이어도 원장님들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원장님이 왜 중요한지를 모두와 함께 공유해보고 싶은데 말씀해 주신다면 많은 원장님들과 중간 관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원장님들 되게 오래 뵀고요. 이제 어느 순간에 원장님들 저보다 나이가 더 어려지기 시작하시면서 내가 진짜 오래 있었구나 싶은 마음이 있는데 딱 하나는 그건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왜 치과계에서 사람이 제일 중요해서 심리 공부했다는 것처럼 네. 원장님들이 정말 필요한 건 사람을 믿어주는 거. 이럴 땐 믿었다가 잘할 때 믿었다가 아닐 때 안 믿는 거 말고 그리고 믿어주면은 그 사람이 귀하다는 걸 표현해 주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 두 가지가 되면 무조건 성공하시는 원장님이세요. 근데 원장님들이 보통은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가가 아닌데 이게 이 면허증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개인 네. 사업자.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자영업자가 될 수 있는 경영 마인드를 배운 적이 없는데 경영을 해야 되는데 경영은 사람 관리가 경영이거든요. 네. 환자나 직원에 대한 걸.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약하신 분들은 너무 힘드시죠. 왜? 난 내 일만 열심히 해라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본인을 대신해서 해줄 사람들을 귀하게 잘 대접을 하셔야 아까 말한 정말 시너지가 확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또 세월이 지나서 병원에 끝까지 남는 사람 누구냐면 원장님이에요. 직원들 다 바뀌어요. 원장님 뭐 가족 일하지 않은 이상, 가족 일하면 좀 힘들죠. 또 직원들이 아마. 근데 원장님 끝까지 계시기 때문에 본인의 철학을 분명히 하시고 내가 어떤 치과 의사가 되고 어떤 경영인이 되겠다는 그걸 잘 유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마라톤이잖아요. 중간에 멈출 수 없는 큰 자격증이라 네. 원장님들이 사실 쉴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는 한 번씩 쉬잖아요. 맞아요. 이직하면서 좀 몇 달 쉬고 하는데 이분들은 쉬게 되면 경제적 타격도 있고 네. 바라보는 가족이나 또 병원 식구들을 또 가정을 책임지시다 보니까 멈출 수가 없다 보니 이게 페이스 조절을 잘 못하시면 지쳐서 좀 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사람에 대한 믿음을 좀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드시고 실패는 하시더라도 또 좋은 사람이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런 사람이 왔을 때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왔을 때도 귀하게 대접을 해주시고 표현만 잘해주시면 저 원장님들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표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원장님들이 제가 느끼기로는 표현하는 것을 되게 크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직원의 입장에서는 되게 작은 표현도 우리는 되게 좋고 감동받고 또는 원장님이 나에게 관심이 많구나 나를 아껴주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뭐 하다못해 그냥 주말 지나서 월요일날 임 실장 주말에 뭐 했어? 이렇게만 물어봐도 언제 저 주말에 뭐 했어? 이렇게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원장님과 나는 이미 이분과 친밀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고 저분이 나한테 일상적인 이야기를 공유하는 만큼 나를 신뢰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원장님들은 마치 뭐 표현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상담실로 불러 무서워. 너 요즘 뭐 혹시 힘든 거 없니? 뭔가 이런 거창한 것들을 조금 생각하시거나 뭔가 좀 금전적인 거를 줘야 된다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너무 그거를 어렵게 느끼시는 게 아닐까. 사실은 별게 아닌데. 그래서 그러잖아요. 인센티브가 답이냐 아니냐를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결론 답이 아니에요. 돈은 결국은 받으면 기분이 좋긴 하지만 또 다른 비교의 요소가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더 많이 받았을까 덜 받았을까가 되기 때문에 그거보단 사실 원장님들 스타일마다 할 수 있는 표현을 찾아야 되거든요. 네. 이게 좀 되게 너무 내성적인 분들한테는 그냥 가면서 엄지 한번 들게 하는 게 너무 어려워. 엄지를 못 드셔. 맞아요. 잘했으면 잘했다 이거 해주면 좋은데 진짜 막 진료하다가 이거 한번 해주면은 우리 난리. 완전 날아가지. 난리 나죠. 혹은 지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툭툭 한번 쳐주기만 해도 맞아요. 왜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또 쳐주기만 해도 원장님 나한테 관심 있어 주시네. 왜 그런 느낌을 주는 그 작은 것들이 맞아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 감성을 가시는 원장님들은 성공하시더라고요. 제가 칼럼에다가도 썼는데 그 원장님들이 아까 얘기한 연장이지만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원장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직원들에게 얼만큼의 영향력을 미치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크게 생각 안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원래부터 되게 열심히 하는 실장은 아니라고는 생각해요. 저는 그냥 자기 만족으로 그냥 열심히 했지 내 마인드가 내가 직원들을 위한다거나 또는 내가 롤모델이 돼서 직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초보 실장 때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제가 신나서 항상 열심히 일을 했고 저는 몰랐는데 제가 힘들다는 말을 잘 안 했나 봐요. 그런데 저는 힘들다는 말을 하면은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고 정말 안 힘들어서. 맞아. 저 알아요, 그거 뭔지. 안 힘들어서 뭐 이거 정도는 뭐 괜찮은데 이래서 안 한 것 뿐인데 하루는 정말 힘든 야간 진료를 한 날이었고 그것도 오버타임이 됐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원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오시더니 임 실장 어저께 많이 힘들었지?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 말 한마디도 사실은 되게 울컥울컥 눈물이 나요. 그런 말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원장님 괜찮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 사실은 임 실장한테 되게 감동받았다고 왜요? 막 그러니까 어제
언제 뭐 누구누구한테 힘들었지 물어보니까는 진짜 힘들었어요 뭐 이러면서 자기가 실장님한테 힘드냐고 물어보면은 임 실장님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어제는 진짜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진짜 힘든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말을 그냥 이제 스쳐듣질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항상 좋은 영향력을 끼쳐줘서 고맙다고 함부로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를 자기는 알았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제 너의 영향력이 큰지 뭐 이런 것들을 자기는 이번 계기로 알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저는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실장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일해야겠다라는 거를 처음 생각하게 된 계기였어요. 그래서 이해돼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원장님들의 그런 뭐 사소한 것도 그렇지만 가끔 의미 있게 전달해 주시는 그런 말이 저 같은 경우는 제 그 커리어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끼쳤으니까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그런 부분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정 힘드시면 실장만 칭찬해 주셔도 돼요. 맞아요. 그럼 실장이 알아서 직원들 할 거예요. 근데 저희 중간 관리자들이나 실장이나 부장이나 이런 직함 갖고 있는 분들이 외로운 게 당연한 줄 알고 아무도 나한테 칭찬을 안 해주거든요. 맞아요. 또한 나이를 먹으니까 누가 나한테 칭찬해줄 윗사람이 또 없어. 맞아요. 그것도 외롭거든요. 근데 그거는 유일하게 원장님만 해줄 수 있는 특권이고 또 정말 말 한마디로 찬양빛을 갚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원장님들도 칭찬을 못 받으세요. 그래서 맞아. 저는 실장으로 있을 때 네. 원장님들 칭찬을 좀 많이 해드렸는데 아까 우리가 바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장님한테 이거 받고 싶으면 우리도 원장님한테 이거 해주면 맞아요. 되거든요. 그래서 발치를 벌써 하셨어요? 막 이런 거. 특히 진료에 집중해서. 맞아요. 진료 관련해서. 근데 진짜 아니 수술이 벌써 끝났다고요? 우와 막 이런 것들 한마디가 또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힘이 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서로가 서로를 조금 그럼요. 배려해 주면서 얘기를 해준다면 병원 분위기가 참 좋아지지 않을까. 결론 났네요. 잘 그러게요. 되는 병원은 그러게요. 칭찬하는 칭찬하는 병원. 서로를 칭찬해주는 병원이 잘 되는 병원이네요. 맞아요. 칭찬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그래요? 남발해도. 그래요? 네. 그런 조직 본 적 없어요. 본 적이 없어. 대표님 우리가 인연이 되게 오래됐잖아요. 대략 10년 전쯤에 대표님께서 저한테 그 치과계에서 만들고 싶은 이런 환경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주변에 좀 능력 있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께도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해 주시고 우리가 좀 능력이 있는 분들이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은 이게 치과에게 또 우리 제각각에게 어떤 좋은 영향력이 있을지 그런 것들도 함께 좀 얘기해 주세요. 10년 전이면 치과계에 젊은 친구들만 있고 나이가 들고 결혼하면 집으로 가야 된다는 게 좀 컸고요. 맞아요. 고연봉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꼬박 유비를 다 하거나 오일을 다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저는 사실 어차피 저는 경영학과 쪽을 나왔으니까 임금 피크제를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이 가면 인건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치과에 오래 있으려면 원장님이 인건비에서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려면 적정하게 내가 능력을 보여주고 관리가 되면 실장들이 하루를 일을 하든 이틀을 일하든 3일 일하든 혹은 4일 일하든 그 형태가 바뀌면서 그 정도만 있어도 병원이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 네. 그럼 원장님의 인건비도 제작이 될 거고 우리도 자기 준비를 많이 해서 그 외에 막 강의를 하든 네. 혹은 컨설팅을 하든 어떤 코칭을 하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부가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세컨잡이나 뭐 서드잡을 만들 수 네.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고 네. 근데 말만 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아서 롤모델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롤모델이 보이면 후배들이 우리가 진짜 괜찮은 업종이고 맞아요. 우리가 은퇴를 결정할 수 있는 업종이구나라는 자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몇 년 전부터는 저희 멤버들 중에 진짜 주 1회 근무하는 총괄실장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랑 컨설팅을 같이 다니거나 혹은 교육을 많이 하고 다니는 친구도 있고 한 뭐 3일 정도 일하고 나머지 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가능한 분야가 치과인 것 같아요. 다른 메디칼 분야나 일반 과에서도 여성분들이 자기 업종에서 이만큼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고 또 대접받을 수 있는 곳이 여기만큼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제 조카들 다 치위생과 보냈어요. 정말요? 남자애도. 와. 지금 3년 차입니다. 3년 차인데 그 친구도 저는
치과에서 충분히 밖에서 노력하는 거 반만 해도 일반 치과에서는 정말 돋보일 수 있다는 걸 저는 경험을 했었고요. 많이 네. 봤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좀 자랑스러워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정말 제가 처음에 치의생과 다니고 또 이제 1년 차로 일을 하면서 그때는 저는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 제가 원래부터 열정적인 사람으로 보이겠지만은 이제 진료실에 있었던 1, 2년 차 때는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해도 끝날 것 같다라는 것에 약간 좌절감을 미리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환경들이 점점 변하면서 치과 쪽에서 특히나 다른 메디컬보다는 확장시킬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대표님 말씀이 저도 너무 많이 공감이 되고 정말 멋있네요. 기대되네요. 그 친구들의 미래가. 나중에 대표님과 함께 뭔가 denki 컴퍼니를 크게 키우실 분들 아닌가요? 아니에요. 왜냐면 원래 가족은 같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선 길을 알려준 것만 해도 그다음부터는 본인의 몫인 것 같고요. 저는 치과계는 진짜 치의생사들 혹은 다른 치과 일하는 분들한테는 여기만큼 가능성 있는 필드가 있을까 싶어요. 저는. 맞아요. 저도 너무 공감합니다. 네. 대표님 오늘 벌써 질문이 다 끝났어요. 네, 너무 재밌게 그냥 수다 떨듯이 얘기를 해서 네. 오늘 인터뷰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해요. 네.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하면서 중간 가슴 찡한 느낌이 저도 같이 왔던 것 같아요. 이게 소통을 했나 봐요, 우리가. 네, 그러게요. 네. 너무 수다 떨듯이 편하게 얘기해서 다행이에요. 마무리 어떻게 해? 마무리. 어디서 끊지? 내가 맨날 끝이 안 돼. 대표님 아까 여러 가지 심리 도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도 많은 실장님들, 중간 관리자들 이런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욕심이 나서 최소한 하나 정도는 정말 대표님께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르쳐 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오늘 얘기 나눴던 이제 뭐 반드시 성공 아니면 실패, 뭐 잘 되는 병원 아니면 안 되는 병원 이렇게만 있지 않다라는 걸 저희는 알아요. 하지만은 우리는 어쨌든 조금이라도 잘 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특징을 짚어주셔서 우리가 좀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조금 노력을 하다 보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깊은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한번 또 모시고 싶어요. 다음에 또 네.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름답게 끝났어. 평상시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데이터에 대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활용하시는 일상의 데이터는 어떤 것들인가요? 전 일상이라 그러면 다 치과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떡하죠? 치과에서 데이터는 사실은 처음에 환자분이 오셨을 때 문진할 때 넣어주셨던 데이터들이 가장 중요한 데이터고요. 아시지만 뭐 환자분 어느 주소가 어디인지 성별 나이 사실 그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가족 관계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분을 소개해 줬는지 기록을 잘 남기고 그분들의 일상 스몰 토크 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남기면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들이 나중에 큰 데이터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방 같은 경우 제가 예방을 세팅을 해보면 이렇게 예방은 그냥 예방으로만 왔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예방 그 센터를 운영할 때 결론 1년 뒤에 뭘 보냐면 예방으로만 온 환자는 사실 처음에 없어요. 근데 어떤 환자가 진료를 받고 예방을 받은 사람이 그 주에 얼마나 왔고 그분들이 소개한 분들이고 그분들 소개한 분들 환자의 금액이 얼마인지 그거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왜냐면 새로 시도한 정체성을 볼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그냥 감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쩌면 초기 데이터 때 잘 입력한 걸 토대로 연결성 있게 데이터를 축적시키는 것이 후에 원장님이 어떤 방향성이나 결정하실 때 자금 집행을 하실 때 여기 내 이 마케팅에 더 투자해도 되겠다. 이 예방에 좀 더 투자를 해도 되겠다가 결론이 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예방도 처음에 시작할 땐 좀 약했지만 이거는 스태프들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위생사들이. 그래서 한 치어당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이상 나오고 부가적으로 그 환자분들 소개하신 분들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런 통계가 있어야 사실은 우리 원장님들 경영권 갖고 계신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정말 중요하죠. 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자기 일에서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하거나 아직 자기 거를 찾지 못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전 시간이 지나면 된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좀 지나면 뭐냐면 처음에 아직 내 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숙달되지 못하고 능숙하지 못할 때는 자신감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기에 열심히 한 태도를 가지고 그 한 3년? 한 4년만 지나면 이게 되는 확신을 전 찾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 때 시대랑 다르게 잘하고 있는 선배들이 너무 많잖아요. 롤모델도 많고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본인의 롤모델, 자기 방향성 잡는 건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은데요. 그냥 지금 내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천직이구나. 내가 정말 이걸 통해서 무언가를 사회에 기여하고 있구나. 혹은 내 소명이구나까지 가주면 사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직업의 업은 어떻게 보면 콜링이에요. 그러니까 소명이거든요. 내가 이걸 통해서 사회화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틀이 직업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제 어떻게 보면 직업이 저한테 가장 중요한 그 발전의 도야가 된다고 할까요? 저를 닦는 어떤 방법이 되는 것 같기도 해서 아직 저는 제 직업을 너무 사랑하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좀 전에 성공하는 선배들은 다 자기 직업을 사랑하고 소명을 갖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일을 떠나서 인간 김소원으로서 언제가 가장 행복하세요? 저요? 저 그림 그리는 걸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림 그릴 때 제가 좀 집중이 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은 그림이랑 서예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때 뭔가 나한테 몰입한 느낌을 주는 게 있어서 좀 그때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재주는 없는데 그냥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꿈이 있어요. 뭔지 말씀드려도 돼요? 제가 50살 넘으면 1년에 한 달 정도는 해외에 나가 살고 싶거든요. 근데 성격상 노는 걸 잘 못해요. 뭔가를 하고 있어야 돼서 제가 50 넘으면 저기 벨기에에서 카페에 뭐 대여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제 그림이랑 서예 해놓은 걸 딱 해놓고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 차 마시면서 놀다가 한 달 있다 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 50세 제 꿈입니다. 얼마 안 남아서 4년? 코로나만 끝나 봐요. 나에게 가족이란? 가족이란 좀 찡해요. 왜냐면 제가 집에서도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뭐 회의를 하거나 스터디를 하거나 다 밤에 9시 이후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저를 기다려주고 있어요. 엄마 끝날 때까지. 좀 늦게 자는 아이라서 먼저 재울 수는 없고 지금 제가 우리 아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스카이프로 화상으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얘는 이게 엄마가 컴퓨터랑 뭔가 회의하고 있는 게 너무 일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는 동안은 조용히 있어야 돼. 곁에 있고 싶고 옆에 어딘가 구석에 있어요. 그럼 그게 좀 항상 우리 아이의 어떤 그런 기다려주는 그 마음 때문에 제가 또 여기까지 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와 우리 그 남편한테 좀 고마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일해주는 가족에 대해서 저한테 배려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나 우리 너무 미안해요. 좀.